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9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20일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 절기상 백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백로의 절입 시간, 오늘 2020년 9월 7일 백로 절입 시간은 오후가 되겠죠. 13시 8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3시 8분이면 대략 5시 정도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로 얘기를 하는데 백로가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백로가 13시 8분인데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주가 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로가 되기 전에는 경자년, 갑신월, 개축일이 되는데 월이 갑신월이 되죠. 근데 요 백로 13시 8분이 되면은 월이 경자년, 을류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일은 똑같습니다. 일은 똑같이 개축일이 되는데 월이 갑신월이라고 하는 월에서 을류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시는 여기서부터 임자시부터 무오시 전까지 그러니까 13시 30분 30분인데 13시 8분까지가 무오시까지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3시 8분 5시 일부부터 13시 8분이 지나면서부터는 을류월이 되기 때문에 무오시부터 개해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자년 을류월 개축일인데 시를 갖다가 갑인시 을묘시는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겠죠. 왜냐하면 갑인시 을묘시라고 하는 것은 백로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월은 갑신월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유시다라고 한다면 내지는 경신시라고 한다면 절대 갑신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13시 8분이라고 하는 백로를 넘어갔기 때문에 월이 벌써 갑신에서 을료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월이 경자년 을류월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24절기 뭐 학창 시절에 시험도 봤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24절기 외워가지고 도덕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백로에 대해서 써라, 뭐 할로에 대해서 써라. 그런 것처럼 암기를 하는 것을 되게 못했어요. 못한 거는 머리가 막 나빠서 그런지 암기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24절기를 왜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고 이렇게 혼자 푸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 24절기를 제가 명리하면서 또 이게 다시 한번 만나게 될지는 저도 몰랐죠. 물론 제가 뭐 백로의 어떤 세시 풍속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는 저도 지금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 명리학 적인 관점에서 24절기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24절기라고 해서 모두 월을 바꾸는 그런 기준은 되지 않죠. 24절기는 이렇게 배속이 되어 있는데 월마다 2개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인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 안에는 인월 안에는 입춘과 우수가 들어가 있고 묘월에는 경칩 춘분이 들어가 있고 진월은 청명고구, 그 다음에 4월은 입하소만,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소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처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지금부터 이제 6월이 되겠죠. 6월은 백로와 추분, 그 다음에 술월은 한로상각, 해월은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그 다음에 축월은 소환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월을 뭐 1월이다 2월이다 이렇게 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 인월은 뭐고 묘월은 뭐고 진월은 뭐냐 이렇게 조금 혼동되실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한 2월 정도 되고요. 딱 2월 1일부터 2월 28일 내지는 2월 29일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절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손치더라도 대략 인월이라고 하는 때는 2월, 묘월은 3월, 진월은 4월, 그 다음에 4월은 5월, 5월은 6월, 그 다음에 미월은 7월, 그죠? 그 다음에 신월은 8월, 6월은 9월, 그 다음에 술월은 10월, 해월은 11월, 자월은 12월, 그 다음에 축월은 이제 양력으로는 연이 바뀌어가지고 1월이 있지만 명리학에서는 12월에서 1월로 가면서 연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축월에서 인월로 가면서부터 월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과 월이 바뀌는 기준은 뭐다?
입춘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다른 절기들도 중요하지만 입춘은 뭐냐면 연도 바뀌고 월도 바뀌는 계절이 절기가 입춘이다. 그래서 이 각각 월마다 2개씩 나눠져 있는데 밑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우수, 춘분, 고구, 소만, 하지 내지는 대서, 초서, 추분, 상강, 소설, 동지, 대한 이거는 월을 바뀌는 기준은 아니고요. 월이 바뀌는 기준은 바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월은 입춘이 돼야지 연과 월이 바뀌어서 인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경칩이 돼야지 되는 거고 진월은 청명,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그 다음에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바로 오늘 6월이 이제 신월에서 6월 넘어갈 때 바로 오늘 백로가 돼야지. 아까 백로 절입시간 13시 8분이라고 했죠. 딱 13시 8분이 딱 되어야지만 신월에서 6월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에서 수월로 넘어가는 것은 한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는 입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은 소환, 다시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는 뭐다?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연도 바뀌게 되죠. 만약에 경자년 축월에서 입춘이 지나서 이제 입춘이 된다라고 하면 경자년이 아니라 신축년 인월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1월, 2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수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계절로 치면은 인묘진월은 봄에 해당이 되고 4, 5, 미월은 여름에 해당이 되고 신유술월은 가을이죠. 지금 한창 가을이죠. 이제 해자축월은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봄이 들어갈 때 입춘이죠. 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봄을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 입춘이고 여름 들어갈 때는 입하죠. 그 다음에 가을에 들어갈 때는 입추, 겨울에 들어갈 때는 입동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그 계절의 처음 입춘, 입하, 그 다음에 입추, 입동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뭐 4, 5 인묘진월은 봄이면서 뭐 정월이기도 하고 봄 이제 인월이 정월이죠. 그다음에 계절은 봄, 모광절이다 이렇게 써놨죠. 이것 한 번씩 그냥 메모는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5 미월은 하절 즉 여름이죠. 화가 왕한 계절. 신유술월은 추절 즉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동절이면서 겨울이면서 그죠?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절기는 양력 기준이다, 음력 기준이다. 24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력을. 그래서 24절기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겠지만 농사 짓는 데 많이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헛갈리시는 것이 뭐냐면 24절기는 우리나라 전통 풍습이니까 음력을 기준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은 24절기보다 양력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이렇게 24절기는 들어오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똑같지 않아요. 매년 똑같지 않고 올해 2020년 경자년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늘을 이렇게 그 날을 계산하는 이제 천문학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에서 미리미리 다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경자년 입춘은 언제 들어왔냐면 2020년 2월 4일 13시 8분 그래서 경칩은 3월 5일 11시 57분 이렇게 해서 쭉 정해져 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백로는 언제? 2020년 9월 7일 13시 8분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다음에 한로는 10월 8일 4시 55분 입동은 11월 7일 오전 8시 14분 대설은 12월 7일 이것도 오전이죠. 01시 9분 소화는 1월 5일 이거는 낮이 되겠죠. 12시면은 그죠? 12시 23분 5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사람마다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겠지만 공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절에 들어갈 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일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이렇게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때그때 체크해 두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월이 바뀌는 기준은 뭐다? 절입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백로절입이라고 백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백로절입 시간은 13시 8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3시 8분은 어느 범주에 들어가냐면 바로 이 오시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죠. 오시는 오전 13시 30분에서 오후 13시 30분 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13시 8분이라고 하는 건 이 오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오시죠. 오늘이 개축일이니까 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무오시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개축일 무오시 똑같다 하더라도 자, 백로가 절입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달라지는 것이죠. 백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자년 월이 바뀌지 않죠. 갑신, 개축, 무오시가 되는 것이고, 백로가 절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같은 오시라 하더라도 경자년 월이 을류월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일은 개축, 무오 이렇게 똑같이 주어지겠죠. 다 월이 이렇게 확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수가 신월에 태어난 것과 개수가 6월에 태어난 것이 서로 똑같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신금도 인성이고 유금도 인성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렸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쇠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열이라고 하는 그런 조우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입니다. 자, 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은 거 잘 보세요.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을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정인격이 되겠죠. 개수가 신금을 보게 되면 정인에 해당이 되는데, 개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정인이 아니라 편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인을 갖고 있는 정인월에 태어난 것과 편인월에 태어난 것은 사람의 습성이 좀 많이 달라지죠. 정인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 같은 것이지만은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지 않은 엄마죠. 즉 계모라든가 서모라든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나를 낳아준 정인을 갖고 있으면 내 집안에서 내 부모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입양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많이 있겠지만, 입양을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하려고 하더라도 약간은 티가 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저 엄마가 나를 낳아준 친엄마이냐, 아니면 내가 입양이 돼서 저 어머니가 쟤는 친엄마인데 나는 그래도 서모다 이렇게 되게 되면 뭔가 좀 약간 부자연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 명리서에 뭐라 하면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방행이 길하다 그랬어요. 외방행. 즉 나를 낳아준 친엄마는 그 친엄마니까 나는 그 엄마 밑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멀리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서 산다든가 이러한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제 정인도 편인도 마찬가지 성격, 사람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온정을 갖고 있는 성격이지만은, 정인은 음대양, 이게 정자가 붙으면 대체적으로 정확하고 꼼꼼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편인은 똑같은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약간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정인, 나를 낳아준 어머니 같은 그런 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더라도 제도권 내에 있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시험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법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영어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많이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는 학문들인데,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배움이라 하더라도 제도권 내에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정신세계적인 거, 아니면 의술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대체의학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편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역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4대 종교는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만 그 외에 역술이라든가 뭐 무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들은 뭐예요? 제도권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바깥에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정인과 편인을 나눠 봤을 때 똑같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도 정인은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누구나가 이제 보편타당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편인은 약간 제도권 밖에 있는 이런 학문들을 좀 특수한 학문이죠. 특수하고 사람들이 잘 공부하지 않는 그런 학문들을 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러한 인성이라 하더라도 정인과 편인의 차이가 있고요. 또 월령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아직 깊은 가을은 아니고요. 똑같이 신월도 금왕절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도 금왕절인데, 이 신월 안에는 그 본기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반면에 6월 같은 경우는 그 본기가 신금이죠. 신금. 그래서 임수하고 또 개수 일간이 다른 것이, 임수 같은 경우는 대수이기 때문에 큰 바다 같지만은 개수 같은 경우에는 큰 바다가 아니라 작은 옹달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임수도 마찬가지고 개수도 마찬가지고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것이 공통적인데, 특히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해요. 청징함. 근데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왕금이 생겨주잖아요. 왕금이 생겨주게 되면 물이 좀 탁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월령 자체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수 자체가 통근해서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것은 좋지만은, 임수가 섞이게 되면 여러분들 먹는 물에 먹는 우물에 뚝방이 터져가지고 강물이라든가 바닷물이 섞이게 되면 그 물을 마시기가 좀 어렵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만 있어가지고 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임수가 섞이게 되면 개수도 같은 물이지만 좀 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경금이 생겨주면서 임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개수가 탁기가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이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의 본기는 6월에 유금의 본기는 바로 신금이죠. 경금과 신금이 개수를 똑같이 생활할 때, 여러분들은 경금이 정인이니까 경금으로 개수를 생각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음생음이라고 해요. 음생음. 양은 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음은 음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서 큰 물이기 때문에 경금 같은 좀 투박하더라도 좀 왕금으로 생겨줘야 충분한 수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개수같이 작은 물에 큰 경금 가지고 생겨준다라고 하면 마치 경운기라든가 모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물을 뿜어내는 거고 똑같거든요. 그죠? 그런 거 필요 없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밑에 땅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맑고 깨끗한 것이 나오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임수는 경금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뭘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맑고 깨끗한 신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경금은 제가 말씀드릴 때 완철금, 투박하고 거칠고 땅 위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다 그랬죠. 불순물에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금 이게 맑고 깨끗할까요? 신금이 맑고 깨끗할까요? 신금은 불순물을 다 덜어내고 화로서 단련을 해서 보석 같은 걸 만들어 놓은 재련된 금이기 때문에, 금 중에서 경금이 맑으냐 신금이 맑으냐를 놓고 봤을 때 신금이 더 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맑은 신금으로서 맑은 개수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청싱하고 맑고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뭘 좋아하냐면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그래서 금백수청.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은 하얗고 물은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가을에 저 설악동 텀블동 계곡 같은 데 가게 되면 나중에 낙엽이 막 지는데 바위를 보게 되면 바위가 맑고 깨끗해요. 하얗죠. 근데 거기서 또 물이 계곡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물도 깨끗해요. 그런 거는 떠먹어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쌍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도 그렇고 임수도 마찬가지고 월령 자체가 탁기가 없는 맑고 깨끗한 금이기 때문에, 임수가 6월에 태어나도 개수가 6월에 태어나도 이거는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그래서 임수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임수는 왕하게 되면 무트로서 제방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유독 6월에 임수가 태어났을 때는 무토기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기보다는 그냥 화하고 목으로서 물을 갖다가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수할 때 앞으로 한 열흘 뒤가 되겠네요. 임수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하고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제 신월에 태어났을 때 자수를 받기 때문에 신자수국하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가 매우 왕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기 때문에 금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무기토를 쓴다 안 쓴다? 무토기토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무기토가 투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잘 한번 주변 한번 잘 보세요. 일주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주만 놓고 봤을 때 개축일주인 사람들은 좀 약간 신경이 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신경감인 심한 경우에는 뭐냐면은 정신 이상 증세도 있을 수가, 이건 심한 경우입니다. 무조건 개축일주 정신 이상 증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축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거나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러한 신경쇠약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금왕절에 경금 투출되어 있고 자수까지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생시에서 무기토가 투출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와 정관이니까 투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개수는 뭘 좋아한다? 청징함을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토, 기토,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신자가 수국을 했죠. 근데 일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수하고 유금은 뭐예요? 자수하고 유금은 합을 하지 않지만 일지에 있는 축토하고 유금은 요거는 유축 회금하죠. 사유 축 회금을 하게 되니까 6월이 가장 금이 왕한 그런 계절인데 사축이 회금을 하고 경금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금이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죠. 이거 원래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개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모왕자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모왕자상이라기보다는 금이 너무 많아, 그죠? 모왕자쇠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금이 수를 생하지만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다수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금을 좀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도 괜찮은 것은 연지 자수의 개수가 일간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금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도 금수가 많아지는 건데 이거는 금왕절이지만은 임수도 세력이 있고 자신자가 수국해서 수도 굉장히 세력이 큽니다. 요거는 모왕자쇠로 보지만 요거는 모왕자상으로 보는 것이 둘 다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모왕자상이 되는 것이고 저거는 모왕자쇠가 됩니다. 성격 자체가 달라요. 모왕자상한 사람은 자기도 능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연지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인성으로 인해서 자신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로절을 기준으로 해서 백로절 13, 18번 즉 무오시를 기준으로 해서 무오시 이전은 갑신월이 되는 것이고요. 또 무오시를 기준으로 해서 무오시 이후는 을료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백로 이전이면 개수가 신월, 갑신월에 태어난 사주, 백로 이후면 개수가 을유월에 태어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백로 이전으로 보게 되면 개수가 신월에 태어나서 자수를 보기 때문에 금도 왕하고 일간도 세력을 좀 많이 크게 얻었죠. 단 이 간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에 의해서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쓰지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금수가 모두 왕하기 때문에 조후라고 하는 좀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화를 생조해 주려고 하면 목도 있어 주어서 목이 화를 생해 주는 구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신생제라든가 아니면 상관생제 해주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면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어느 정도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식신생제보다는 상관생제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수 입장에서 식신은 을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개수 입장에서 상관은 간목인데 생재할 때는 을목으로 생재하는 것보다는 간목으로 생재하는 것이 화를 생할 때 정화를 생하든 병화를 생하든 화를 생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이 좀 더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임자시 개축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임자시는 한습이 더 가중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축시도 마찬가지로 한습이 가중되죠.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임자시 개축시, 특히 개축시는 축토가 다시 하나 있게 되면서 사주에 뭐가 없으니까 화가 하나도 없고요. 상관은 뭐예요? 경금에서 파 있기 때문에 생재할 수 있는 여건도 없죠. 그냥 금수만 많아져 있는 그런 국세이기 때문에 임자 개축시는 별로 좋지 않고, 갑인 을묘도 똑같이 상관 식신을 만나보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갑인시가 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갑인시가 되면은 뭐가 어떤 게 좋으냐면은, 여기에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서 충파돼서 얘는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간목은 쓸 수가 있는데, 간목에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시 시지에 인목에 간목에 뿌리를 두고 있죠. 더하여 인중에, 여러분들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할 게, 인중 안에는, 인 안에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인중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물론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면 물론 공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사중에 있는 병화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이 병화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중의 병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가 왕할 때 금은 수를 생각하게 되겠고요. 수는 다시 이 목을 생각하고 암장되어 있는 병화지만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생재를 하게 되고 조우도 하게 되겠죠. 이런 사주는 어느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 천간으로나 지지로나 화가 들어올 때는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 상관생재가 팍 트이는 겁니다. 그죠? 원국 자체에 재성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만, 암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암장된 재성이 바깥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럴 때 언제 대운에서라든가 세운에서라든가 화운이 올 때, 그럴 때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을묘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가 없죠.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있긴 하지만 이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이 조금 단점이 되겠죠. 병화에 뿌리가 없습니다. 토가 있고 병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서 이 병화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도 크게 나쁘진 않죠. 인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식신이라든가 식상이 왔을 때 정사 화가 좀 살아나게 되면 조금 더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무시 같은 경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토 투출하면 뭐가 된다 했어요? 개수가 탁해진다. 정관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관 아무리 비록 정관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좋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백로가 지나서 이제 이 이후로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을료월의 개축일이 병오시가 돼도 이것도 좋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기미시가 되면 충미충에다가,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써보도록 하죠. 기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토칠살이 들어와서 개수를 파는 것도 안 좋지만은 충미충까지 일어나게 되죠. 유축합에서 충미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충미충함으로 인해서 유축합이 풀려버리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러면 아무리 일간이 뿌리가 있고 경금이 생조해준다 손치더라도 기토가 파급되게 되면 역시나 신경이 좀 매우 예민한 그런 성격이죠. 직업적인 것도 굉장히 좀 강한 직종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또 생시가 경신신유시, 하나만 쓰도록 하죠. 경신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6월에 금이 많은데, 경신시 이렇게 보죠. 경신 금왕절에 경금 투출되어 있는데 다시 경신시라든가 신유시가 되면 사주가 전체적으로 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도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요 경금 잘 보세요. 을목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는 둘이서 묶여버려. 이걸 갖다가 기반이라고 해. 서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곳은 얘하고 묶여서 을목 자체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주가 종격이 될 수 있어요. 종격은 기명이죠. 나를 버린다. 그래서 인수로 정하죠. 인성으로 기명종인격이라고 이렇게 특수한 별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종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이후 신유 임술계 모두 화가 없는
금수토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바람직한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같은 날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갑인시라든가 정사시 정도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생시 무오시, 기미시 이거 그렇게, 물론 이제 대운의 흐름을 또 봐야 됩니다. 무조건 무오시, 기미시가 나쁘다고 봐서는 안 되고요. 대운에 따라서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이걸 살펴본 전후에 이제 시가 좋거나 불을 또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일반론적으로 무오기미 천간으로 무토기 투출되는 것, 그 다음에 금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겠죠. 만약에 경신 신유시가 됐을 때는 종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죠? 대운자세가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자,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절기가 백로절입이 됨으로써 갑신월에서 을묘로 바뀌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지금 이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 3일 간격으로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귀뚜라미 소리도 울리고 있고, 여름 동안 그 더운 여름, 올해 특히 비가 좀 많이 왔죠. 그래서 여름 지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또 눈으로 또 뉴스를 봐도 이렇게 많이 힘든, 전 국민이 다 힘들죠. 아무튼 지혜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런 말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간 지나갈 건데 지금이 너무 고통스럽긴 합니다. 자, 힘들 내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